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뛴 곳, 그리고 그가 영원히 잠든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러스 G. 언더우드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묘비들 사이에 한 외국인의 무덤이 보이죠. 이 묘비는 그냥 차가운 돌덩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약속 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런던에서 태어난 영국인 청년이 이 머나먼 땅, 한국의 근대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엄청난 유산, 그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운명적이었던 한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잖아요. 언더우드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한마디의 질문, 바로 조선을 위한 자는 없는가? 라는 운명과도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원래 그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언더우드는 완전히 다른 곳, 바로 인도로 떠날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의 인생 계획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1883년 그의 모든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울트만스라는 분이 당시 조선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하면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질문이 언더우드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조선을 위한 자는 없는가? 그는 더 이상 이 질문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분명한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목적지는 인도가 아닌 조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885년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최초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전을 만들어서 세상과 소통할 다리를 놓고 YMCA와 대학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이건 그냥 업적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말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고,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이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번역가였죠. 특히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국가적인 비극 속에서 목숨 걸고 고종 황제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은 그가 이 나라를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신문이 그가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입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 신문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희망을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은 결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정말 비범한 동반자 릴리아스가 있었거든요. 이 릴리아스 호튼이라는 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는데 무려 당시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의 주치를 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무슨 로맨틱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혐오와 공포가 들끓던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소문이 퍼지면서 외국인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공격 대상이었죠. 바로 그 살벌한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언더우드는 매일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가야 했던 릴리아스의 보디가드를 자초했습니다. 성난 군중 사이를 함께 뚫고 지나가면서 싹든 그 끈끈한 신뢰는 곧 사랑으로 발전했고요. 이 특별한 인연은 마침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은 결혼했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신혼여행이요? 아니요. 그 대신 목숨을 걸고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릴리아스가 기록한 것처럼 포악한 폭도와 강도를 만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부부가 함께 뿌렸던 그 헌신의 씨앗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그 작은 씨앗들은
정말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거죠. 그의 유산은 그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4.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언더우드 가문이 무려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이어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한 가문의 사명이 된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세웠던 연희 전문 학교, 바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우뚝 서 있는 이 동상. 이건 그냥 과거의 인물을 기리는 걸 넘어서요. 교육을 향한 그의 꿈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그의 꿈은 진짜로 실현됐습니다. 1915년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심었던 작은 교육의 씨앗 하나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라는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과연 한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호러스 언더우드의 삶이 우리에게 그 질문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